제주도 북서부 연안인 한림항. 한림항에서 전기 도항선을 타고 15분이면 닿는 섬 비양도. 비양도는 한림항에서 5km, 협재리에서 1.5km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섬이다. 빛빛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이 섬은 한라산에서 봉우리가 날아와 섬이 됐다는 전설 때문에 비양도란 이름이 붙었다. 비양도는 원래 화산 폭발로 생겨난 섬으로 생성된 지 올해로 1000년을 맞았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비양도는 북서풍의 매서운 바람과 거센 파도 때문에 섬의 남쪽 포구를 중심으로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이 섬에는 현재 40여 가구 8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 섬에는 조선 고종 13년 서기로 1876년에 서씨가 먼저 입주하여 살면서부터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저 뒤로 보이는 이 비양도 남쪽에 마을을 이루어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승남에 따르면 고려 목정 5년인 서기 1002년 6월 산이 바다 한가운데서 솟아났는데 붉은 물을 5일 동안 내뿜고는 그 물이 엉키어 기와돌처럼 되었다고 한다. 비양도는 제주의 섬 가운데 군산과 함께 가장 늦게 형성된 섬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역사시대의 화산활동 기록을 갖고 있는 섬이다. 해발 114m 높이의 비양봉을 중심으로 이 섬의 절반가량은 임야고 20% 정도가 밭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밭농사보다는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 비양도 주위 어장에는 80여 종의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각종 폐류와 해조류가 자라는 등 수산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을 어장이 빈약한 한림, 옹포, 협재 등 인근 9개 마을에서 이 섬 주변 어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이 섬의 물 문제는 어땠을까? 제주의 여느 섬처럼 이곳 역시 물 사정은 좋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말이 아니었다. 수도는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수도는 65년도. 지금처럼 수도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빗물을 받아 저장해 두었다가 식수나 생활 용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서쪽 동북나라, 동북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요, 요거 이런 이 수도가 개수도 하기 전에는 곧 해제수도가 오자마자 세 군데 이것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열져가지고 이 물을 받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68년도에 개수도가 전부 시설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주 비양도는 제일 이 식순환이 제일 문제중이. 그래가지고 그때 수돗물이 오자마자 막 주민들이 잔치들 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러다 지난 1965년 10월
해군 제주방어사령부에서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협재리에서 이섬까지 해저 파이프를 설치해 식수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물을 공급시켜도 먹을 수 있게끔. 이 탱크에 이후 넣으면은 1988년이 돼서야 집집마다 개인 수도가 설치돼 주민들의 물 걱정은 덜게 된 것이다. 태풍만 오면은 네, 그래서 모르니까 안깔 이렇게 놔도 안가 쓰면서 이제 그것이 단수가 되나는 이제 지금은 특선 파이프가 나와가지고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거센 파도로 인해 해저 파이프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 마을 공동으로 또는 개인으로 물 저장 탱크를 설치해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집집마다 만약에 이제 그 수도에 뭔 사고가 있으면은 예, 이것을 열어서 예.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안에 나무가 있으면 물이 있다 그러면 나무 뿌리에서 그러면 전기 사정은 어떠했을까? 이 섬에 전기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60년대 말인데 그 당시에는 경운기 엔진을 사용해 하루 3시간씩 전력 공급을 받았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제 그 경운기 기계 가지고 이제 사다가 5가구씩이냐 5집씩 이제 기름 꽈지 내놓고 선만 연결해 가지고 경우 이제 12시간 떼는 집도 있고 12시 전에 끄는 집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흑백 테레비에다가야 그 테레비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 경운기로 예 돌려가지고 이 전기불이 왔다 가버리면 살 생각이 없어 맛이 캄캄 암흑색이란 맛이 이후 지난 1995년에 지금의 발전 시설을 갖추고 현재 24시간 내내 전력 공급을 공급하고 있다. 도서벽지 학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닌 아담한 비양 분교장. 비양도에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다. (1953년 4월에) 제릉국민학교 비양 분교장으로 설립됐다가 한때 학생 수가 많아서 비양국민학교로 교명이 바뀌기도 했다. 그러다 1982년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금의 한림초등학교 비양 분교가 됐다. 현재 학생 수는 총 6명, 교사는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곳 아이들 역시 중학교 진학부터는 제주 본섬으로 나가 유학 생활을 하게 된다. 거친 파도와 세찬 바람,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자라는 소나무가 억척스럽게 살아온 이 섬의 역사를 보여주는 듯했다. 생사를 넘나들며 거친 바다에서 생활하는 비양도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이 돼주는 곳이 있다. 수릴당. 할망당인 이곳은 12간지 중 수릴, 즉 개나래만 찾는다 하여 당 이름이 수릴당이다. 할망은 얘기하고 하루가 오면 또 근무 들어가고 정해 뜻 없더라. 그 여기서 그 이제 무엇이냐 그 제하는 날은 며칠에 합니까? 이 당은 섬 주민들의 무사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곳으로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에는 섬 주민 모두가 일을 멈추고 이곳에서 풍어제를 지낸 다음 한바탕 마을 잔치를 벌인다고 한다. 제도 하고 네. 그 이제 무당 때리다가 저 굿도 하고
그 동네 분들 다 모이고. 예, 예. 처음에는 요 나무 있는 데만 해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섬은 우리가 이제 겨울에 요 주민들도 어부나 해녀들이 똑 마찬가지라고. 예. 이날은 이제 당제를 지내는 날이다. 예, 그 정월 대보름 날. 예예. 그래가지고 예예. 겨우 이제 어부들은 바다에 주저앉고 해녀는 또 바다에 입어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자리에 전부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한 3일 동안은 음식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손님들 오면은 대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즐겁게 그날은 잔치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1년에 한 번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요즘 말 하면 마을 축제가 되죠. 예예. 마을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비양도에는 화산 폭발로 형성된 크고 작은 귀암 개석들이 해안 곳곳에 산재해 있다. 섬의 북쪽 해안가를 걷다 보면 우뚝 선 돌기둥 모양의 용암석이 눈에 띈다. 한라산을 향해 임신한 여인이 등에 젖먹이를 업은 형상을 한 이 돌은 애기 업은 돌이라 이제 불리는데 그 비양도 무의도 여기에는 당시에 슬픈 전설이 서려 있다. 국내에서 북군 국내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 구자욱 김영리 해녀들이 이곳에 물질을 왔다가 한 사람만 돌아가지 못했다. 이 여인은 아기를 업은 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끝내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여인은 멀리 한라산 쪽을 한스럽게 바라보다가 선체로 돌이 됐다고 한다. 애기 업은 돌은 화산 폭발 당시 가스 분기공에 의해 형성된 귀암 개석이다. 그리고 그 비양도가 아주 그 최근에 분출한 그 화산체라는 증거들이 그 비양도 주변의 해안선을 따라서 여러 곳에서 관찰됩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애기 여분 돌이라고 부르는 그런 바위가 있죠. 근데 이 바위는 그 화산 분출 당시에 가스가 분출한 그 가스 분기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실은 그 애기 여분 돌 주변에 한 10여 개의 그런 그 가스 분기공이 남아 있는데 그 다른 것들은 파도라든가 이런 이외에서 다 부서져 없어져 버렸고 지금 애기 여분 돌만이 그대로 원지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비양도 해안가에는 화산 폭발로 인해 생긴 크고 작은 용암 개석들과 화산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섬의 해안 곳곳에는 이런 기이한 모양의 용암석들과 화산탄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특히 마을과 떨어진 이곳 북쪽 해안 일대에는 외지인들이 심지어 선박을 이용해 대거 암석들을 훔쳐가기도 했다고 한다. 얘는 뭐 그냥 그대로 이대 올라갈 수도 없고 예. 이거 옛날 올라갔다가 떨어진 사람 하나 죽은 사람들이 이 북서쪽 해안에는 큰 가지 바위라고 하는 제주도 본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커다란 용암개가 자리에 있다. 소라나 없이가 다 살아날 건데 오래 살아 그걸 다 개정하는 게. 근데 하나 문제는 그 안에는 와가지고 가스 분출과 해식 작용으로 생긴 동굴이 형성돼 있는데 특히 밀물 때 보면 코끼리가 코를 물에 박고 수영하는 모습 같다고 해서 일명 코끼리 바위라고도 부른다. 코끼리 모양으로 머리가 생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코끼리 바위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이 외에도 이곳 북서쪽 해안에는 섬의 화산 활동을 보여주는 스코리아, 즉 송이 해안 단글을 비롯해 크고 작은 여러 용암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비양도의 남동쪽 해안은 비교적 수심이 깊은 반면 섬의 북서쪽 해안은 완만한 구릉지가 형성돼 수심이 얕다. 이곳에서는 고동과 소라 등이 많이 서식해 설물 때는 섬 주민은 물론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바루잡이가 많이 이루어진다. 섬 동쪽 기슭에는 속칭 펄랑물이라고 하는 염습지가 펼쳐져 있다. 비양봉 오름을 감싸듯이 약 500m에 걸쳐 형성된 반달형의 염습지인데 이 펄랑물은 가장 깊은 곳이 1.5m 정도로 수심이 얕은 곳이다. 왜 이 물을 벌랑물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거 바닥이 뻘이기 때문에 펄랑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파도가 치면은 이제 물이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지금 호수처럼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이곳에 해안도로가 개설되면서 바닷물의 유입이 차단돼 물의 흐름이 막혀버렸다. 아직은 수질이 비교적 깨끗한 편이어서 바닷개와 새우, 어린 물고기 등이 서식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외가리와 백로 등 보호철새들이 즐겨 찾는 안식처이기도 하다. 비양도의 저지대는 대부분 밭이다. 하지만 인가가 모여있는 부근에 밭만 경작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밭은 대지를 방목하거나 초지로 사용하고 있다. 비양도는 섬 한가운데 두 개의 분화구가 있는데 이곳에서 분출된 용암과 화산 쇠설물이 쌓이면서 지금의 섬 지형을 이룬 것이다. 섬 자체가 하나의 오름, 즉 기생화산인 셈이다. 저기가 이제 비양봉 정상. 저것이. 예, 여기는 이게 여기는 저 큰 남매라고 합니다. 큰 남매. 예, 그 요즘 말로 하면 뭐 화살폭탄 예, 분화군 모양인데 예, 예. 아 암매 푹 들어갔으니까 암매. 그러면 어디 딴 데 또 작은 암매가 예, 요 바로 요 뒤쪽에 옆쪽에 보면 또 작은 남매라고 아, 그래 또 그러니까 있어요. 이건 큰 분하고 쉽게 예. 말하면 다음에는 적은 분하고. 예, 작은. 비양도의 봉우리는 크고 작은 4개의 봉우리가 가운데 분화구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산에 오르는 등반로가 유난히 가파랐지만 중간중간 보이는 섬 주변 풍광이
상쾌한 갯내음과 함께 산을 오르는 이의 피곤함을 씻어주기에 충분했다. 등반로를 따라 산을 오른 지 20여 분. 해발 114m. 비양도 최정상에 다다랐다. 비양봉 정상 바로 아래 내려다 보이는 분화구가 큰암매로 불리는 큰 분화구로 깊이가 79.8m인 깔때기형 분화구다. 그 오른쪽으로 좁은 암매로 불리는 작은 분화구가 보인다. 깊이가 26.5m인 이 분화구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비양도에서만 자라는 비양나무 군락지가 있다. 쐐기 풀과의 낙엽 감목인 비양나무는 지난 1984년 처음 발견돼 현재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네, 비양도에는 여러 가지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비양도 소분화구에 자생하는 비양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비양나무는 1984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발견 보고가 되었는데 쐐기풀과 식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좀게임나무, 펠리온나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비양나무가 한 종이 더 추가되면서 3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쐐기풀, 모시풀 이런 좀게임나무처럼 잎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양도에 만나기 때문에 아주 그 희귀한 수종이 돼가지고 이제 지방기념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비양봉에는 200여 종의 식물류와 나무미자, 가세뽕나무, 보리밤나무 등 7종의 상록활엽수가 자생하고 있다. 특히 비양봉 곳곳에는 대나무 군락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옛날 비양도에는 섬을 뒤덮을 정도로 대나무가 많았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나무섬, 죽도라고도 불리었다.